밤사이 뉴욕 증시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방준비제도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도 상승한 건데요.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끈 건 인공지능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였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과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을 한 엔비디아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이제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 첫날인데 오늘 주가가 한 0.8% 정도 이제 오르면서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가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애플 좀 그러니까 애플이 이번에 이제 AI 공개를 했는데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 주가가 좀 빠졌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도체주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미국 증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에 4분의 1 액면 분할을 했었고 이번에 또 다시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 거잖아요. 그간의 가격 추이가 좀 어떻게 이어져 왔습니까? 일단 이제 7일 종가 기준으로는 1208.88달러였는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166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을 이제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88달러 대신에 이제 주식 수는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16만 6천 원에 이제 거래가 되게 됐는데 이제 과거에도 옛날에 삼성전자도 지금 돈으로 사실 좀 이렇게 환산을 하면 3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7만 원대인데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도 개인 투자들 이제 어떻게 보면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대에 살 수가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면서 거래액이 오늘 뭐 38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액면 분할 때문에 유동성이 좀 증가하는 효과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올해 전반기에 미국 기술주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140% 넘게 올랐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비싸지니까 액면 분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아마존도 그랬고 애플, 테슬라도 다 액면 분할을 했는데 액면 분할 하기 전에 보통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이번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액면 분할이 이제 끝나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이제 보통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격언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과거 패턴상 보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투자하신 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주의를 하시되 다만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도 분할하고 나서 계속 빠진 게 아니라 일정하게 조정을 거치고 나서는 다시 한번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기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하시되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성장한 그 배경인 AI에 대한 반도체 칩 수요 이게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엔비디아의 펀더멘탈도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AI에 대한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신규 투자는 조금 더 저는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좀 계속 굳건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젠슨항 CEO도 이제 저번에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AI 10년 사이클 중에 이제 2년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고 여전히 아직 AI가 대중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투할 부분도 좀 상당히 많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독주를 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원래 2년에 한 번씩 엔비디아가 신제품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도 1년으로 단축시켜버렸어요. 그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 반면에 애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애플만의 뭔가 엣지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가 좀 안 보였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었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이번에 인텔리전스에서 공개한 거는 업그레이드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좀 평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걸 좀 원했던 일부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이제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애플 아이폰이 새로 이제 아이폰이 나오게 됐을 때 내가 이걸 꼭 사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애플이 드디어 인텔리전스란 이름을 달고 AI를 이제 탑재를 하는 그 아이폰을 이제 올해 가을에 출시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애플에 항상 좀 꼬리표였죠. 언제 AI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는 해소가 됐지만, 다만 아쉬운 거는 이번에도 뭐 챗 GPT랑 연동을 한다고 하는데, 애플만의 자체적인 뭔가 AI를 활용한 정말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기대하시던 분들한테는 뭔가 새로움이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AI에서도 좀 사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좀 중첩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애플 가을에 나올 아이폰의 그 판매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까지 갈지, 이거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겼다라고 좀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신 아쉬움이나 물음표가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올해 초에 또 갤럭시 그 신제품에 AI 기능을 그렇죠. 좀 탑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애플과 경쟁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프리미엄 폰은 거의 애플이 독주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이 AI를 통해서, 물론 이번에 판매가 잘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삼성이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보는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그 HBM이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아직 하이닉스는 공급을 하는데, 아직 삼성전자 공급을 지금 못하고 지금 테스트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건 그 삼성전자 주가에는 이런 애플 이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공급이 될 수 있느냐, 올해 가을 전까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주목될 만한 지표 그리고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 FOMC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먼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번에 한 3.5%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은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네. 그 에너지 가격과 그 식품 가격 이제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3.6%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나오면 이제 시장은 좀 안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이제 낮게 나올 걸로 좀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유가가 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네. 최근에 좀 많이 안정화됐잖아요. 그리고 주택 지표들도 좀 꺾이고 있어서 물가는 좀 예상보다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또 예상보다 이게 높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또 후퇴할 거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시장에 또 한 번 또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요 예상 수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증시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6월 FOMC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결국 이제 16, 9, 12 이렇게 네 번의 FOMC에서는 점도표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점을 찍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난번 3월까지는 올해 금리 인하 3번 한다에 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이제 오늘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했던 거에서 41% 응답자가 올해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횟수가 2번으로 축소될 거라고 전망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또 다른 41%는 한 번 하거나 한 번도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번 이상, 그러니까 3번 정도 금리 인하 한다고 보는 의견은 거의 없었던 거죠. 네. 그만큼 이번에 FOMC에서는 이 점도표가 조금 축소돼가지고 금리 인하 2번 정도로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시장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FOMC에서 좀 완화된 시각의 통화 정책이 좀 나오기는 좀 힘들 거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뭐 CPI 그리고 FOMC의 이 결정이 좀 주목이 되겠지만, 우리 시장은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내 증시
FMC가 이제 지난주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하고 이제 한국에서 시가총액이 또 큰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업종인데 이들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다가 지난주에 좀 급등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면 한국 증시도 좋은 모습이 이어지겠지만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또 어제 또 한 2% 정도 빠지면서 약간 또 상승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 견조하고 한국 증시도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이 코스피가 미국보다 좀 강해지려면 결국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가야 되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이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공급 이슈가 좀 확정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이번 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내일 모레 FMC도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계속해서 실적 좋고 이런 이제 개별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투자하시기 그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수 자체는 조금 정체될 수 있다는 거. 다만 수요일날 이제 FMC가 좀 우리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방향, 또 미국의 물가가 안정된 모습이 보이면 다시 한번 또 시장 위로 좀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좀 정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분석 들어봤습니다.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